입찰 진행 내용을 보니까 당시의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83.54%입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경매 사건을 하나 다뤄보자 하는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제가 입찰 진행 내용을 보니까 한 번 낙찰이 됐는데 낙찰자가 신청을 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취소가 됐나 확인해 보니까요. 이 물건의 경우에는 대지권이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즉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나중에 낙찰받은 사람이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3억 2,300여만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옵니다. 이때 이제 입찰자는 결국 관심이 하나죠. 이와 같은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를 취득할 때 나중에라도 대지권을 추가로 당연히 취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부담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사건을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사건의 경우에는요, 다른 일반 물건과는 달리 이 점에 더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물건의 경우에는 분양이 2012년도에 됐는데 그러면 12년 정도가 지금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분양자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더 이상 대지를 취득할 때 비용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특히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매광장에서는 8월부터 매주 토요일 수업을 시작합니다. 특수물건반과 경매 실전반이 있는데요. 특히 실전반에서는 실제 진행되는 주거용 건물과 특수물건을 중심으로 입찰에 필요한 맞춤형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매광장에 오시면 누구나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 자료인데요.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입니다. 그리고 물건의 종별은 아파트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격에 포함시켜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천 서구 지역 같으면은 예전에 구역정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신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경매가 나오는 물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사용 승인이 2010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14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경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가는 대지권까지 포함된 가격이죠. 4억 4,600만 원 지금 정해져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입찰 진행 내용을 보니까 1차 때는 유찰이 되고 2차 때 2024년 5월 1일이네요. 8명이 입찰해서 낙찰이 됐는데 당시에 그 낙찰가는 3억 7,200여만 원, 감정가 대비 83.54%입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문건 송달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당시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이 매각 허가를 취소해 주든지 아니면 대금을 감액해 달라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매각 허가가 취소돼서 다시 경매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 당시까지만 해도 현재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대지권 비용 추가 부담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이 누락이 되지 않았나라고 일단 그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대지권 취득과 관련해서 추가 부담할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 매각 물건 명세서 중 비고라인데요. 대지권 미등기나 적정 대지권 포함 평가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항목이 중요합니다. GS건설 검단자의. 자, 이 물건의 시공사죠. GS건설 검단자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대지권 취득을 위해서는 분양대금 잔금 1억 3,075만 원 및 연체이자 1억 8,700여만 원. 이 기준은 2024년 5월 23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이 약 3억 2,300여만 원인데 이것을 납부하고 한국토지신탁에 대지권 등기 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죠. 즉, 이걸 간추려서 말하면은 지금 현재 토지는 한국토지신탁에 신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신탁사로부터 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분양잔금 미납금에다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연체이자까지 포함한 약 3억 2,300여만 원을 납부를 해라. 그러면은 대지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 일종의 그 동시행 항변권을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결국은
이 물건은 한참 떨어진 후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지금 4억 4,600만 원이 감정가잖아요. 그러면 추가 부담할 3억 2,300만 원을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 약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1억 2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은 정상가에 낙찰을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낙찰가가 1억 2천만 원보다 상당히 좀 떨어졌을 때 나는 입찰을 해야 되겠다. 자, 이게 1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가 있느냐.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GS건설에 찾아가서 대금을 좀 깎아주세요라고 협상을 한 다음에 그 협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이 그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밖에도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물건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건물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 건물 등기부 중 갑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순위번호 1번에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 내용이 나옵니다. 2011년 1월 27일 날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고요. 당시에 그 원시 취득자, 소유자는 하원모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행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행자에 해당돼서 분양을 한 겁니다. 물론 앞에서 잠깐 확인했지만 토지는 당시부터 한국토지신탁에 신탁을 해서 현재도 토지신탁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순위번호 2번이 여기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2012년 9월 26일 날 이전 등기가 됐고, 매매 계약은 바로 이틀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소유자는 이영모 씨입니다. 분양계약이라는 것은 실질은 매매이기 때문에요. 지금 등기 원인도 매매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이 매매 계약은 지금 시행자인 하원모 씨와 이영모 씨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시행자가 사업자다 보니까 이 매매 계약에 의해서 양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는 상사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하원모 씨는 이영모 씨에 대해서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영모 씨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하원모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권리가 모두 상사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원모 씨가 이영모 씨에 대해서 가지는 분양자금 청구권, 이 권리를 이행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더 이상은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잔금을 더 이상 지급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까? 건물은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토지 지분, 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은 이전 등기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지분을 이전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 분양대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됐다면 앞에서 본 그 매각물건 명세서 기재사항처럼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분양잔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3억 2천여만 원에 해당되는 분양잔금 채권은 더 이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소멸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우에 이 이영모 씨의 경우 자신의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되고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요. 이 영모 씨뿐만 아니라 이 영모 씨로부터 또 이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위번호 6번을 보면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요. 2014년 7월 7일입니다. 이게 경매로 지금 소유권을 취득했는데요. 현재는 소유자가 그래서 이상모 씨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모 씨도 대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행사했을 때 분양장금을 이유로 현재 토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신탁에서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상모 씨 역시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서 전유 부분을 소유한 사람을 지위해서 대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분양대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면 분양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해결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판례인데요. 이 첫 번째 판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인이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매매 목적을 인도받아서 사용수익, 즉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중단에 대해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 그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수익하다가 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이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그러면 점유가 현재 그 다른 사람인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태죠. 자, 이런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판례는요, 이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언제냐. 기산일이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그 시작일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그 매매대금 채권은 그 이행기일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한다. 따라서 그때부터 상사채권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게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판례는 오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례인데요. 분양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판례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오늘 물건처럼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근데 이때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 지분이 아니고요. 수분양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가지는 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기한 대지의 점유사용권을 말합니다. 이것도 대지사용권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그 대지사용권이 전유 부분 처분과 함께 일체화가 되어서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라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그러한 대지권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은 수분양자를 순차로 대위하여 또는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다 완납했다면 다른 대가 지급 없이 대지 지분 이전 등기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분양자금의 원금에다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분양자에게 지급을 해야 대지 지분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판례 사건의 경우에는 분양자가 수분양자에 대해서 가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분양대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수분양자로부터 그 해당 구분 건물을 양수한 자도 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느냐. 자, 이 점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대법원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물건에 대한 대지권 미등기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했다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분양받은 날로부터 약 1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렇다면 이미 그 분양잔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이 분양자금 채권은 이미 소멸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물건을 입찰하고자 할 때에는 그 미납금에 대한 협상 여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그동안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소송을 했거나 가압류나 압류 이러한 법적 조치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인다면 오늘 사건과 같은 물건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오늘 주제로 다룬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입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